자, 이번엔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제가 피하고 싶은. 장동혁 대표가 19일에 충북도당 행사 연설에서 저도 이렇게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책임을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 바탕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변화를 14차례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무슨 변화인지는 안 나와갔고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일단 뭐 시기적으로 3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여주기에는 짧은 시간이죠. 더군다나 주말에는 뭐 특별한 정치 일정이 없으니까요. 저는 가장 지켜보는 것은 이 변화가 어떤 인선으로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변화를 얘기하기 전까지 일단 갈 수 있는 한까지는 갔잖아요. 네. 장해찬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변화를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공석인 자리가 지명직 최고위원과 윤리위원장 이 두 개 있거든요. 지명직 최고위원 뭐 윤리위원장에 누구를 앉히느냐 이게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시험대는 본인이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이른바 그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당내에서 친한동훈계에 대해서 대했던 태도. 이 태도가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 논의였잖아요. 그것과 당원 게시판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론을 낼 거냐.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름다운 결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당내 분란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하려면 당무감사위원회는 세게 구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대표 전 최고에 대해서 뭐 2년 권고를 했잖아요. 당원권 정지. 그런데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한번 해보니 그 정도 사안은 아니다. 뭐 경고 정도로 마무리한다면 그것도 본인은 본인 지지자들에게 할 만큼 이제 보여준 거고 또 당내 통합을 위해서는 이 정도도 이제 포용하고 간다라는 차원에서 좀 결론을 내고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결국엔 윤리위원장이 누구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어떤 분이 될 거라고 지금 내부에서 좀 얘기가 근데 있어요. 지금 사실 거론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 박정화 의원이 얘기는 했지만 당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도태우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정화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이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왜 또 이러려고 그래. 저렇게 합리적으로 기대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또. 일단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워딩이 되게 묘해요. 이제 변화를 이제 정광재 소장님은 좀 더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저는 이거 워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저는 이거를 그냥 보면은 딱 워딩만 보면은요. 어쨌든 계엄을 그거 해제하고 탄핵을 이제 본인은 찬성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가결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하게 만든. 예. 그러니까 아예 계엄 해제 표결도 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들리거든요.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 계엄은 잘못됐고 그리고 우리가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시도도 잘못됐다 정도가 나와야지 이게 명확하게 변화로서의 의미가 좀 저같이 오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이것만 보면은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만 그냥 얘기만 하면은 이거는 저는 변화 그 이후에 나올 변화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모호성 본인의 지지층이 윤호개인 세력이다 보니까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되게 모호한 어휘를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뭐 내년 1월부터 이제 변화하겠다. 뭐 그 얘기는 똑같아요. 지난부터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1월부터 변하겠다. 뭘 어떻게 변하겠다라는 건지. 타임라인이 조금 미뤄지고 있죠. 원래는 1월부터 바로 뭐 12월까지만 하고 1월부터 변하겠다 했는데 어떤 변화라고 내부에서는 좀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서 지금 김준일 평론가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오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변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선에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가 윤리위원장에 본인이 가려고 했던 방향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거나 비판적 의견을 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진짜 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광재 소장님 같은 분이요. 참 오늘부터 그 얘기 많이 듣는데. 셀프 추천. 셀프 뭐 다 요새는 다 하는 시대인데. 어쨌든 그 본인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로 충정 어린 마음으로 그 조언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당내 의원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도 많이 만났었고, 근데 그분들 가운데 정말로 대표님의 어떤 자리를 흔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표가 롱런하고 또 우리 당이 가려면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골라야 되죠. 만약에 지금 대표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맞죠. 뭐 한동훈계는 진짜 이번에 다 잘라내고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인선하면 그걸 누가 변화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잘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거는 뭐 곁가지고 본 게임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당원 게시판 있을 텐데 지금 정광재 소장님이 심히 마르셔갖고 계속 입술을 핥고 계시는데 어쨌든 당무감사 결과 곧 나올 걸로 보이는데 뭐 사실상 거의 알려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징계가 실제로 착수가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그냥 이제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에 따라서 징계를 실제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당대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뭐 주의나 경고나 이 정도의 그 수준에 머문다면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간도 좀 어느 정도 마련된다고 보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할 얘기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나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아예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전략적 판단을 뭐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야겠죠. 근데 그 정도 단계까지 안 가기를 바라고 안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 그러니까 소장님께 한마디 할게요. 광재형 꿈깨. 아니 결과를 보고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단언컨대 그럴 일은 없어요. 정광재 소장님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럴 일은 없다. 최고위원은 정광재한테 줄 일은 없다. 그건 저도 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물렁하게 이렇게 무슨 타협점을 찾고 그러면은 불구대천이에요. 그냥 같은 나라에 있을 수 없고 장동혁 대표의 의견은 뭐냐면요. 그쪽에 이제 분위기는 뭐냐면은 당내 개혁은 개혁이고 징계는 징계지. 왜 이거 두 개를 결부시켜? 그냥 당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결부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당원권 정지 6개월 무조건 생각해요. 6개월 이상. 참 재밌는 게 정보통신망법에 필리버스터 하시면서 당원 게시판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약간 좀 모순인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또 입술을 핫으셨습니다. 당원게시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 문제 제기는 그거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뭐 수용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 그것도 일정 정도의 평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도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라 뭐 국정 운영과 관련한 기사 링크, 사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과연 뭐 징계 대상이 되느냐. 또 징계 대상이면 그걸 올린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탈당했고 그럼 그 올린 사람과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도 윤리위원회는 대부분 판사 출신, 뭐 변호사 출신들이 그 맡게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꿈깨라고 결과를 두고 자, 보고 하시죠. 제가 결과를 두고. 설명할게요.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가 8번이 있었잖아요. 온갖 당대표를 3번 끌어내렸잖아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끌어낸다.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 징계할 때 그 앞에 김철근 사무총장이 당원권 정지 2년이었는데 김종혁이 2년인 거하고 매우 흡사하잖아요. 네. 이준석이 할 때 그때 성접대 의혹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징계를 했냐면은 왜 김철근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런 품위를 손상시키느냐. 네. 근데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 이제 나중에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당원들이 가족들이 탈당을 했지만은 이거를 왜 거짓말을 해서 당을 이렇게 혼란시켰냐. 당 대표로서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6개월을 품위 유지 위반이다. 그렇지. 그렇게 무조건 간다 이거는 6개월. 제가 뭐 그걸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희망회로를 하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칼을 뽑아서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천에서 잘한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그 당의 어떤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쥐고 있는 실권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도의 당내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원래 이거 상대방을 이렇게 밀어내려고 할 때는 본인의 힘이 정말 세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정말 뭐 반항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그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관계 그때 당시에 역학관계를 본다면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준석 당 대표 시절에는 이준석 계라고 하는 또는 이준석 대표만을 지지하는 당내 세력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친한계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 그래도 한 20여 명 정도 돼요. 그리고 한동훈의 정치적인 지향점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보수 정치인으로는 굉장히 드문 팬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미래 권력이라는 확실한 어떤 정치적 지위가 있어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제가 표현을 하자면 당했다라는 정도로 당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제 블로그에 자꾸 어려운 말씀을 쓰시는데 오늘 오전에는 가면을 쓴 그의 변신은 상당한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장동혁 대표일까요? 한동훈 전 대표일까요? 우리가 국어 성적 그래도 한 80점 이상 맞는 사람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 같아요. 가면을 쓴 그의 변신이라는 게 제가 생각에 이거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보수 아주 강성 지지자들은 원래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 보수 정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가면을 썼다는 것은 지금 보수 정치인으로 포장을 했지만 뭐 그의 좌파적 본성은 숨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저는 읽히고 어제 제가 그 한동훈 토크콘서트 가서 한 얘기 중에 그 한동훈 전 대표에게 했었던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보수 정치인 맞냐? 보수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있었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 선거 나올 때도 그런 지적들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태된 약자들은 보호해야 되고 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러면 보수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상 그냥 꿈깨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말엔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시긴 하셨잖아요. 좀 자랑 타임 2분 드리겠습니다. 자랑 타임? 아니 뭐 자랑 타임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그 뭐 1600석은 8분 만에 매진됐다는 거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오셔서 거기에 뭐 스크린으로 상영되는 별도의 공간에서도 한 5, 600명 계셨었고 또 복도에 김종혁 전 최고를 중심으로 해서
뭐 꽝 대신 닭 콘서트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도 한 1,000여 명 정도 와. 이상 오셨으니까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 뭐 이거 경찰 추산 뭐 집회 측 추산 이거랑 상관없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0여 명 이상은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전 대표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용기다 하면서 나는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용기 있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 뭐 이제 본인은 뭐 장동혁 대표가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친윤도 윤어게인이 뭐 윤석열 옹호한 사람들 다 이제 회개하라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가족이 동원이 됐든 가족들이 뭐 자기 모르게 했든 사람은 가족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를 바로 잡고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부적절했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너무 궁지에 몰려서 가족들이 저 몰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상심한 당원 여러분들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이시네요.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 대표님 텔레 한번 보내주세요. 텔레를 보고 네라고 대답하셔야지 읽으신 거라면서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분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에서 19일 2,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당 지지율을 볼게요. 18일부터 이틀간 1,700명을 대상으로 ALS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44.1, 국민의힘 37.2가 나와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이 2.6%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7%포인트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국민의힘이 올랐다는 걸 보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장례찬 여의도 부원장이 당이 결집했다 드디어 우리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의도 연구원은 정말 이런 내용을 내는 건가요? 김종혁 징계가 역풍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장해찬 부원장의 개인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저보다 훨씬 더 여론조사 전문 기자로 여의도 잘 연구원 아시겠지만 부원장이시잖아요. 정치인이죠.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엔 정치인들은 여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 의미를 많이 담으려고 하죠. 본인이 보는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 뭐 전화 면접이든 ARS를 통해서든 전화 면접에서는 격차가 더 크고 ARS가 격차가 좀 적다라는 거 기초적으로 전 확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상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조사든 우리가 민주당을 앞서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조금 뒤졌다? 그러면은 뭐 지방선거를 해서 단 한 표를 줘도 당선과 낙선이 되는데 이거에 만족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꼴찌는 아니야 이런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 지지율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제가 여기 댓글 하나만 제 마음이 그렇네요. 신점숙님이 올리셨는데 국힘 잘한다 그렇게만 하라. 뭐 우리 예찬 부원장님이 만족하셨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쭉 가면은 좋겠네. 자, 오늘 너무 정광재 소장님을 놀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아니야, 저는 뭐 이런 시기를 꽤 오래 보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실정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직은 저는 허니문 기간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물가, 뭐 환율, 경제 문제 결국엔 이걸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저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진짜 안 좋아져야 뭐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박해지고 국민의힘에 대해 그럼 대한정당으로 국민의힘으로 한번 선택해봐야 되나 이런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런 게.